2025년 5월 27일입니다. 새벽이고요. 영상은 아침 8시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굉장히 스마트한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추진력이 있고 신뢰가 있는 후배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세상을 너무 앞서간다는 점이었습니다. 1987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8년 전에 제게 두 가지 사업을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는 스크린 골프 사업이었고 그 다음은 실버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크린 골프장과 실버 타운이 38년 전 제 후배가 말하던 그대로 성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0년만 늦게 비전을 봤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앞에 두고 제 삶을 뒤돌아봅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앵벌이에 비유한 저의 영상을 보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앵벌이라고 하면 먼저 어린이를 이용해 구걸을 하는 행위가 생각이 납니다. 왜 앵벌이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앵무새처럼 앵앵 울면서 구걸을 한다고 해서 앵벌이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돈 엔화를 벌어오는 아이들이라는 말도 있고, 안기다라는 말을 앵기다라고 하는데 그 앵기다라는 말과 벌이라는 말이 합성이 돼서 앵벌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지하철 등에서 물건을 파는 아이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걸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에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20세기에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앵벌이 아동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인신매매와 유괴가 심각했던지라 앵벌이 아동이 제법 많았으나 요즘은 거의 없음에 실제로 있다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쥐어주는 것보다 신고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온라인 게임 등에서도 앵벌이가 나옵니다.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나 비싸게 팔릴 만한 것을 모으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앵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개 아이템이나 화폐를 꾸준히 주는 모업을 처치하여 조금씩 재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는 보통의 사냥과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3시간, 5시간, 6시간 등 점점 많은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업을 잡고 또 잡아가면서 재화를 모으는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사냥 행위를 보고 앵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디아블로2 같은 곳이나 잡몹들이 지나치게 강했던 디아블로1에서도 앵벌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치트키를 칠 생각이 없는 하드코어한 유저들이 나이트메어나 헬에서 모은 골드로 각종 장비나 마법을 익혀 노멀을 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에서 티어가 높은 전차를 타면 크레딧 팩트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적자가 나는데 그럴 경우 크레딧 팩트가 높은 5티어 전차나 8티어 골탱으로 반복 플레이를 하여 크레딧을 모으는 행위를 앵벌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카지노에서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허드렛 일이나 대리 도박이나 자리 맡아주기, 구글, 번호표 판매, 매춘 등 하여튼 카지노 및 근처에 기생하면서 푼돈을 벌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앵벌이도 잘하면 수입이 쏠쏠하지만 앵벌이 중에 제대로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앵벌이인데 제가 비트코인 사고 파는 것을 두고 앵벌이라고 했으니 반발이 생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트레이드 하는 것을 직업으로 혹은 본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앵벌이에 비유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워낙 강하고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비축할 때 그리고 장기 보유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난 영상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영상은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시세를 예측하는 내용이 아니고 10년 혹은 수십 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트코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벌이라는 비유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에게 좀 더 고상하고 부드러운 예를 들어보자면 바로 양털깎기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트레이드의 결과를 양털깎기로 비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양털깎기라는 주장은 숭흥빙이 지은 화폐전쟁에 나오는 말인데 국제 유대금융자본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의 만만한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곳에 자금이 돌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양털이 풍성하게 자라면 국제 유대자본이 그 지역의 일부러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그 나라의 돈줄이 마르게 하여 그곳의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을 마치 양털 깎듯 헐값에 쓸어담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국제 유대금융자본이 저금리 대출로 달러를 풀어서 미국과 전 세계의 자산 버블을 키웠다가 버블이 최고조에 달하면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대출금을 회수해서 다시 전 세계의 달러를 흡수하고 이러한 고금리에 견디지 못한 러시아나 남미, 동남아 등의 여러 나라를 파산시킨 다음 그곳의 토착 자본들이 부채로 형성한 알짜 자산들을 슈킹해버린다는 게 양털깎기 이론의 골자입니다. 대출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로 후진국 도처의 양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털이 자랄 만큼 자랐다 싶을 때 벼락같이 금리 인상으로 한번 쫙 걷어가고 또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쫙 걷어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들도 아니고 오직 유대금융자본이라고 하는 헤지펀드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후진국의 서민대중은 상처투성이의 맨몸이 된 양들처럼 빈털터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숭흥빙은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야말로 대표적인 양털깎기 사례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국내에서도 먹혀 들어간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의 알짜 기업들을 많이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만약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국가들의 비축 자산이 되고 기업들이 그 가치를 알아챈다면 그 거대 금융자본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폭락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연준이 발표하는 몇 줄의 리포트와 거대 금융자본들이 달러를 풀고 조기를 반복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둬들이는 것은 그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레버리지나 선물 거래를 하면서 이들의 양털깎기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상상은 차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을 반토막 내기도 하고 2배씩 폭등을 시키면서 며칠만 지나면 모두 팔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 후 비트코인이 국가나 기관들이 수중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 장기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라고 했는지 그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윳돈도 그냥 여윳돈이 아니고 정말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여윳돈이라고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저의 영상을 시청하기라도 하는 건지 제 영상이 나간 다음 마이클 세일러의 반응을 보면 저의 영상 내용과 일맥상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영상을 만든 날짜와 시간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사실 저의 영상을 볼 가능성은 없을 거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11만 2천 달러에서 다소 하락한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인데, 세일러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나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비트코인을 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곧 다가올 또 다른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여윳돈으로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래티지는 지난 5월 19일 약 7,390BTC를 매입해서 총 보유량을 57만 6,230BTC로 늘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추가 매입을 단행할 경우에 7주 연속 매수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현황을 추적하는 플랫폼 세일러 트래커의 자료에 따르면 스트래티지가 현재까지 비트코인 투자에서 5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미실현 평가 이익은 21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29조 원에 달합니다. 세일러는 법정화폐보다 가치 저장 능력이 우월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스트래티지를 전사적 비트코인 전략 기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반면에 2개월 만에 그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공격적 매입 전략이 스트래티지를 향후 10조 달러 기업으로 키울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프 월턴 애널리스트는 인터뷰에서 스트래티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향후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무한히 발행 가능한 모든 법정 화폐에 비해 비대칭적 상승 여력을 갖췄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가 단기적인 가격 정체의 원인으로 본 이유가 장기적 확신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압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장기적 확신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가 말한 앵벌이들 아니겠습니까? 양털 깎기 당하는 양들이죠. 자, 우리 호들러님들 제 말에 너무 마음 상하시지 말고 우리의 눈이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대가 지났는데요. 1980년대, 90년대에는 정보를 얻는 자들이 세상의 부를 독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예전과 달리 정보라는 것이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얻는 자들이 세상의 부를 독점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누가 많이 확보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세상에 우리도 함께 올라타야 하는데 그 시간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빨리 올라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이것이 이 시대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제게 굉장히 스마트한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추진력도 있고 신뢰가 있는 후배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너무 앞서간다는 점이었습니다. 1987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8년 전에 제게 두 가지 사업을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는 스크린 골프 사업이었고 그 다음은 실버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스크린 골프장과 실버 타운이 38년 전 제 후배가 말하던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만 늦게 그 비전을 봤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앞에 두고 제 삶을 뒤돌아봅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10% 정도 됩니다. 반면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너무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90%쯤 됩니다. 그런데 왜 벌써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느냐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16년은 20세기의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16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는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고 지금도 약간 이른 감이 있지만 실패할 만큼 이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저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자칫 타이밍을 놓치고 후회하기 싫어서 좀 일찍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벌이니 양털깎이니 온갖 설레발 치면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호들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앵벌이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경고의 메시지로 던졌던 것입니다. 빰.